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6월 CPI 수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측치보다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려가 많았었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예측치를 하회한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분들은 한시름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도 이번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다음번에 있을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높이 보지 않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측치는 3.1%였으나 실제로 3.0%로 나타나면서 예측치보다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예측치 5.0%였으나 실제로는 4.8%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측치보다 0.1% 정도씩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에너지는 5월 CPI와는 다르게 전달 대비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고요. 주거비의 경우 여전히 감소폭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비는 사실 물가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월별이 아니라 6개월 간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지는 감소 수치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앞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단하시는 데 더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7월 25bp 금리 인상이 약 92.4% 예측을 보여주고 있고요.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77.8%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CPI 수치는 사실 7월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9월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된 것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CPI 발표와 함께 오늘 리플 관련한 주요 소식은 아무래도 라이벌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라이벌리는 회사를 청산하고 향후 미등록 증권 거래에 관여하지 말 것을 그리고 11만 1,614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2차 시장 거래에 있어서의 LBC 토큰이 증권이냐 여부였는데요. 최종 명령 이전에 청문회가 있었을 때 판사는 본인이 내렸던 SEC 승소 판결은 2차 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음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작은 승리라고 기뻐했었고 특히 라이벌리 소송이 리플 소송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XRP 애호가들은 환호성을 질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령에서 판사는 SEC가 라이벌리를 기소했을 때 2차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따라서 초기에 라이벌리의 LBC 토큰 판매에 대해서만 미등록 증권으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적 판결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본인이 라이벌리의 법정 조언자로서 참여했을 때 판사에게 분명히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매우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증권이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다행이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썼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는 해당 판결이 시장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고 SEC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표현했고요. 이와 같은 판결이 리플에게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가능하지만 리플 케이스의 경우는 공정고지 방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해당 소송의 판사는 라이벌리 케이스를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판사만의 문제라기보다 라이벌리가 충분치 않은 자원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쟁점 사항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결과 중의 하나로 나타난 판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등록 증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 공정 고지 등
다양한 쟁점 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라이벌리 케이스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리플과 LCC 소송을 판결해야만 하는 토레스 판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인용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을 한다면 리플의 XRP 초기 판매에 대해서 정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고지 방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하위 테스트에 의한 투자 계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뤄야 할 쟁점들이 많고, 그것 베이스로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차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라이벌리와 다른 것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의 XRP 거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해당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못하겠으면 배심원에 넘기던지 어쨌든 어떤 액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에스크로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에스크로우야말로 투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ODA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판결에서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라이벌리 소송에 대한 실망감이 없지 않지만 리플 소송과 라이벌리 소송은 차이점이 있는 만큼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CPI와 라이벌리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들은 내일 더 자세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